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멤버님들 중에 새로 가입하신 멤버님들도 계시고 또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다른 섹터들은 이게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보면서 왜 HLB 그룹들은 저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저기 형상개미가 HLB 사가지고 엄청 물렸나? 저분 왜 이렇게 HLB만 열심히 찍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영상을 그 재작년 10월달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SV 인베스트먼트하고 이제 HLB의 리보세라님이 하도 좋아가지고 찍다 보니까 HLB를 많이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반을 닦은 게 제가 5, 6천 명에서 10,000명 딱 뛸 때 HLB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기반이 되기도 하고 또 한번 찍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살펴드려야 되겠구나. 또 우리 멤버님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또 HLB 그룹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HLB를 매일 찍으니까 시청자분들하고 멤버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매일 찍는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급등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제 영상의 장점은 그거죠. 하루하루 보면서 과연 이 주식들이 깨지 않아야 할 자리 깼는지 지켜줄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HLB 대차 거래를 아침에 봤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공매도를 잠깐 볼게요. 많이 나왔죠. 22%.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서 아마 공매도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공매도가 많이 나왔고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가 제법 나온 것 같아요. 15% 그죠? 많이 늘어났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제 영상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성장주하고 가치주로 나눈다고 그랬죠. 성장주는 제약바이오, 메타버스라고 게임, 로봇 다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가치주는 은행, 그죠? 통신, 그리고 비료, 사료 같은 식품주, 또 하나가 철강, 그죠? 5G 같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기가 침체돼 있거나 경기가 침체로 간다거나 아니면 전쟁 같은 게 나서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성장주들은 굉장히 힘을 못 써요. 이 친구들은. 근데 거꾸로 이렇게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거나 거꾸로 시장이 불안할 때 바로 은행, 통신, 식품, 철도, 5G 같은 이런 5G는 통신이니까 참 이런 친구들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5G, 건설은 조금 더 둔하긴 한데 철강이라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식품, 당연하죠. 식품, 비료, 사료, 농기계 얘네들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따라서 시장이 불안하거나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을 땐 성장주는 투자를 피하고 가치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언제 가치주로 갈아타야 되지? 언제 성장주로 갈아타야 되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 채널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월봉에서 고점인 걸 안 사요. 그죠? 고점 이런 걸 안 사고 월봉 바닥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종목만 사는데 이 종목만 사다 보면 저절로 가치주가 올라가기 전에는 가치주가 포트에 당기게 되고 성장주가 올라가기 전에 저절로 성장주가 포트에 당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일사료, 현대사료를 비롯한 사료주, 비료주가 전부 다 월봉 고점에 가려가고 있죠. 어떤 건 갔어요. 그러면 전 이 친구 안 사죠.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떨어질 거예요. 우측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린 안 사요. 그러면 지금 바닥바닥 있는 막 전기차, 그죠? 반도체, 2차 전지들 얘네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메타버스 로봇주들이 언제까지 떨어지겠냐고 얘네들이 바닥을 쫙 끓여요. 그래놓고 이러한 가치주들이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메타버스 로봇이 쭉 밀렸다가 언젠가는 추세 전환과 턴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매일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내서 바로 우리 멤버님들하고 시청자님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지금부터 가치주 성장주를 포트에 안 담아도 저절로 이 원칙을 지켜나가면 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신기하냐면 저도 내 포트에 제가 지금 가치주 성장주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제 포트에는 아예 성장주가 없어요. 즉 제약바이오주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다 가치주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치주만 있어요.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내가 이거 알고서 미리 알고서 전쟁 날지 알고 이렇게 알고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월봉 바닥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걸 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공부하고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카이님 어서 오세요. 주식은 평생 공부해야 돼요. 저도 주식에 대해서는 주린이에요. 우리는 평생 주식은 주린인 거예요.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시장에 엄청 겸손해야 돼요. 조금 잘한다고 해서 시장에 대들다가는 한 방에 갑니다. 저처럼 한 방에 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오늘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역시나 또 HLB나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를 심하게 맞았고, 이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은 HLB 같은 친구들이 월봉에서 절대 장기적으로 전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종가상 보니까 전 저점에 붙여놨더라고요. 요거 깨게 되면 완벽히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고, 이게 HLB가 이걸 깨고 내려온다는 거는 그만큼 제약바이오 섹터가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장 섹터라는 게 간단하죠. 간단한 거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월봉 저점인 28,400원을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28,900원이 왔죠. 지금은 리스크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리보세라님이라든가 그 NDA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호재가 있어서 이제 반등해주나 생각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뉴스는 참고사항이라고 그랬죠. 참조 참고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리보세라님이 NDA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대신에 자리는 깨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님 어서 오세요. 예, 자주 오세요. 이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여기 멤버님들이 좋으셔서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시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다 보면 실제로 도움도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HLB는 여기서 28,400원 깨면 위험한 거예요. 아직은 안 깨고 있는데 참 아슬아슬한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깼어요. 살짝 깼는데 위험해요. 지금 보면 요렇게 저점 다 깼죠. 전월의 저점이 최고 저점이 9,760원인데 완벽히 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부터 5개월 전저점 회복시켜주지 못하면 완벽히 깨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5개월 선 돌파 안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못 해놓기 때문에 계속 깨지는 거예요, 지금.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떨어지고 있고, 지금부터 이 자리는 이제 지지선이 아니에요. 저항선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원체 제 기반을 닦아준 HLB 그룹주기 때문에 무조건 좋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리보세라님만 믿으면 돼 하고 싶지만 그런 건 제가 주식 영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식 영상은 깨끗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유머 영상도 아니고 위로를 해준 영상도 아니에요. 위로는 되는데 위로가 되면 뭐해? 내 계좌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엄연히 전 저점 깼고 주봉에서 추세가 완벽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꼬리라도 달고서 5주선 위에 올려놔야지만이 다음 주부터 괜찮은 거예요. 이 행동이 안 나오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아서 HLB도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자, HLB 제약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5선 돌파해줬으면 안착이라는 걸 해줘야 되고 5주선을 돌려놓지 못하면 추세의 전환과 턴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계속 떨어지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추세는 중요한 거예요. 월봉에서 추세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앞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2개를 다 깼고 깨지 않아야 될 60개월선, 즉 수급개월선도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수급개월선은 지지선이 아니에요. 저항선이에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고 다 관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무조건 분할로 차근차근 모아가세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예요. 이해하셨죠? 현금도 투자인 거예요. 현금도 내 포트의 일부예요. 자, 주봉에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가 깨져 있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가 반등은 해줬어도 역시나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우하향이 되는 거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복사를 합니다. 자, 요렇게 이런 자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따라서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라니님 우리 종목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다 추세 전환 해놓고 턴해놓고 월봉 바닥에서 제가 산 거예요. 멤버님들이 당연히 저도 당연히 그 손절이 어렵지만 제가 알죠. 멤버들이 손절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바닥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연님 엘생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사실은 손절 타이밍 완전히 놓쳤어.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해피데이님은 마음의 결정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죠? 해피데이님은 어디서 결정했냐면, 잠깐 요거까지만 하고 갈게요. HLB 테라피틱스도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할 때까지는 역시나 관망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해피데이님은 HLB 글로벌을 손절을 했는데, 그죠? 어디서 하셨냐면, 제 영상을 보다가 제가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여기서 손절하셨대요. 제가 이때 20개월선 깨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20개선 깼을 때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해피데이님은 여기서 실제 손절하셨어요. 근데 제가 감히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손절하라는 말을 못해요. 내 돈이 아니잖아. 본인 돈이잖아요. 근데 내가 손절하라고 그랬다가 다음 달 내일부터 날아가면 난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그만큼 추세를 깨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쏘야님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위험한 건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HLB 글로벌도 제가 분명히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손절하신 분들은 이걸 다 피해 간 거예요. 여기가 14,000원이고 지금 6,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토막 난 거예요, 주식. 근데 얘가 돌아가냐? 바로 안 돌아가요. HLB 글로벌은 엄연히 우리가 산을 그려놨을 때 왼쪽 산, 여기서 사야 되는 거고, 이때 가격하고 이때 가격은 틀린 거예요. 이때 16,000원은 34,000원을 가격한 16,000원이지만, 이때 16,000원은 하향하는 16,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이 친구는 일봉에서만 봐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가격 조정 들어오는 거죠. 이제 자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지상과 지하로 나눈 상태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가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히 제가 어떻게 멤버님들이나 구독자분들 손절하라고 그래. 본인 거니까 본인이 무조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완벽히 깨졌죠. 자,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요거 하나 해결해 드리고 갈게요. 요거 대장주 찾는 법. 자, 정희님 대장주 찾는 법. 자, 허은주님은 어떻게 대장주 찾아요? 오래 하셨다니까 궁금하다. 추천주는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종목 추천은 안 해요.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지. 허은주님은 대장주를 어떻게 찾지? 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 틀려가지고 자, 저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이렇게 찾아요. 제가 찾는 대장주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는 뭐냐면 똑같은 뉴스가 하나 떴어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 재건에 관련한 이슈가 떴어. 만약에 우크라 관련한 이슈가 떴는데 제일 빨리 뛰어나가네. 자,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우크라 재건 뉴스가 떴는데 제일 빨리 뛰어나가네.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그 다음 뛰어나가는 애가 부대장, 그 다음 뛰어나가는 애들이 쫄병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얘네들이 여기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친구를 우리는 대장주가 아니라 대안주라고 그래요. 대안주. 나중에 이런 대안주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잠깐 HLB 잠깐만 끊고서 제가 건설주로 가볼게요. 건설 기계주를 봤을 때 똑같이 우크라 재건이 떴을 때 뭐가 제일 빨리 뛰어나갔냐면 데모가 제일 빨리 뛰어나갔어요. 데모가. 그래서 데모가 대장주인 거예요. 제일 빠르죠. 제일 빠르고 제일 큰 수익률을 안겨줬어요. 게임이 안 됐다는 거나 얘가 대장주고 두 번째 현대보담이 날아갔죠. 이게 부대장주예요.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게 대장주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못 날아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도 은퇴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이 날아가게 되고 다스코가 날아가게 되고 DI 파워가 날아가게 되고 서암기계공이 날아갑니다. 똑같이 5G로 왔을 때 우리가 5G 빅데이터로 왔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5G 관련해서 이슈가 떴을 때 제일 빨리 뛰어나간 얘가 대장주예요. 기선텔레콤이. 이해하셨죠? 왜? 수급이 제일 빨리 뛰어나가니까. 그렇죠. 헌주님 얘기대로 반드시 대장주는 바뀌는 거예요. 대안주가 대장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애가 과연 진급을 할 것인가, 어떤 애가 도대체 진급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딱 도화 엔지니어링이고 다음부터 그렇게 진급할 애들을 찾고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서 그린 거고. 자, HLB 글로벌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 위험해요. 근데 아까 손절에 대한 건 제가 감히 손절하라 말라 말을 못해요. 무조건 손절해서 말은 못하고 또 무조건 사라는 말도 못해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드리는 건데 제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노터스는 사상 최대의 무상증자를 실시했죠. 아, 시장에 오래 계신 분 안 오셨죠? 저기 선바이님의 저 진짜 처음 봤어요. 1대8 무상증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렇지만 그만큼 유통 물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가 있어서 사실 저는 이렇게 이것도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저는 무상증자 이슈에서 날아가잖아요. 그냥 다 팔아요. 그냥 편하게. 무상증자 안 받아요. 저는. 다 팔고 말아요. 그냥 수익 났는데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 물론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내일 뭐 상상상 날아가도 몰라요. 저는 일단 일봉에서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도토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신규로 들어갈 자리도 없고 다시 살 자리도 없어요. 제가 이 친구를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날아간 대로 잘못 붙잡으면 잘못하면 최고점에 물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TS 넥스전을 봅니다. TS 넥스전을 보니까 월봉에서 역시나 깨지 않아야 될 자리인 20기화선을 깼죠. 깼어요. 깼고, 그러고 지금부터는 박스권 하단 가격이 1,450원이기 때문에 절대 이 자리를 안 깨야 되는데 또 이탈했어요. 못 돌려놨어. 그래서 지금 조심하면서 봐야 돼요. 사실은 TS 넥스전도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다 이래. 지금 뭐 굳이 뭐 TS 넥슨이 안 좋고 뭐 HL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섹터 자체가 원체 제약과주가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장주 쪽에 대장주기 때문에 위험한 건 맞으니까 제약과주 투자할 때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그죠? 좀 신중하게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아, 세계 기록이래요, 8개. 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다니까 지금.